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K마린의 신현구 대표 머슴입니다. 오늘은 바다 상황,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바다를 다니면서 느끼고 경험한 부분, 그리고 보트 면허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쉬운 일인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캡처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면허 시험에 나와주고 또 교육 과정에서 이런 실전적인 얘기들이 필요한 건데,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어저께도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 되겠다, 영상으로 담아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남들처럼 구독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좋아요만 해주시면 돼요. 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 근데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30몇 년 동안 바다도 많이 다녔지만 실전 경험이 전 많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만들기 전부터 잠수도 했고 배도 탔고 이런 경륜들이 좀 쌓여서 오늘날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바다를 가실 때 전날부터 천장 위에 그림을 그리죠. 아이스박스, 얼음, 낚싯대, 봉돌 다 준비한다고 나름 그런 건 집중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시는 거예요. 자, 내가 배를 끌고 갈 때 케플러 연결을 어떻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다에 내리기 때 물폭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 심지어 기름도 없어가지고 해경한테 SOS 쓰신 분들도 있으니까 천태만상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가서 기름이 떨어졌다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다가 SOS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끌고 가라고든지 기름을 사오라고든지. 이게 바다라는 환경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반의 준비, 그런 상황, 기계 고장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상황 등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런 상황이 걸려도 대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낚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에 갔다 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마음 준비를 차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만약에 달리다가 이탈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는 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상당히 비참해지죠. 초라해지고. 낚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자, 이런 거를 대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미리 차분하게 점검을 확실하게 해두시라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뜨리는 건 선착장에 가가지고요. 자, 출항신고 해야죠. 대기자 명단 써야죠. 출항신고 해야죠. 또 물 사야죠. 또 라면 사야죠. 그러다 보면 까먹어요. 물뽕을 막는다는 걸 까먹어요. 뒤에 물뽕. 물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검을 한 바퀴 돌아서 하신 다음에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좀 아는 사람이 옆에서 거들어준다고 하는 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제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선착장에 배를 이제 내렸을 때 선착장에 배를 잠시 대지 않습니까? 잠시 댈 때 계기판과 물 새는 곳은 없는지, 누유는 없는지, 기름은 다 있는지, 계기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물은 냉각수는 잘 빠지는지, 조타장치, 제일 요즘 이제 봄에는 그렇습니다. 조타장치가 겨울에 놔두다 보니까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어요. 유압류가 빠져가지고 핸들이 가볍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상시 한 바퀴 돌리면 5도가 들어가던 게 한 바퀴 돌려도 1도도 안 들어가요. 자, 이랬을 때 빨리
스테어링 오일을 구입하셔서 보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다 낚시도 안 되고요. 좋다가 안 되니 낚시가 되겠습니까?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만 저는 이제 스페어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엔진 오일, 그 유압류 이런 것들은 스페어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항해술인데요. 항해술에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 살아남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거절을 할게요. 파도가 2m, 3m짜리 파도가 내 앞으로 T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엔진 트림이 이제 엔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그 리모컨이죠. 자, 엥 하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엥 하고 빨리 올라가죠. 그 1단, 2단으로 나눴을 때 2단이 빠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단 올리세요. 1단. 근데 2단까지 올리면 안 되고 1단만 올리시고 파도가 큰 거 왔을 때 그냥 전진으로 과감하게 밀으세요. 그러면 선수가 바짝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선수 방향이 파도와 정통이 되게 가면 안 되겠죠. T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등바람 탈 땐 괜찮아요. 근데 맞바람을 칠 때는 배가 넘어갑니다. 보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5도 정도 변침을 합니다. 변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35도 정도 각도를 틀어주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살짝 30도, 35도 틀어서 들어가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풍주의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한 거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조랭이질 한번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배가 안 나갑니다. 그 상황에서 프로펠러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펠러는 배 중량 대비 무게 대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고마력도 밀면은 발발발발발 이렇습니다. 스로 상태, 아이들 상태면 유지가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뭐 여러 번 이걸 뻔했는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트림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항시에는 지금 뭐 내재면은 땄지만 우로 가는 건지 좌로 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측 통행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오는 T 방향에서 오는 오른쪽 배가 우선합니다. 이건 법규상 항로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마주 볼 때는 내가 우측으로 피항하고 이쪽 배도 우측으로 피하면 서로가 거리가 멀어지겠죠. 운전석이 되게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른쪽은 내가 더 경계를 하고 왼쪽은 경계를 하고 싶어도 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쪽을 우선으로 해서 경계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사고가 났을 때도 그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어구의 종류. 대개 사고가 어구에서 일어나요. 근데 어구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보는 거는 가장 바다에서 지금 현재 이 서해에서 볼 수 있는 어구는 뺑뺑이 그물이라고 그러죠. 안강망, 그 다음에 김양식장, 미역양식장, 다시마양식장, 그로프가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통발, 뭐 자망 이런 것들은요 크지가 않습니다. 다시 가늘어요. 그러니까 부표가 작으면 그물도 작다는 거, 부표가 크면 그물도 로프도 크다는 거 비례합니다.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에 큰 부표가 진짜 큰 부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간조 시에는 500m, 만조 시에는 옆으로 지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간조도 아니고 만조도 아니고 중간이다. 300m는 떼셔야죠. 그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국항 먼저 한 10여 년 됐죠. 그때 사고 나서 7명 돌아가셨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를 좀 시간이 길게 잠깐만 할게요. 자, 먼저 일행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다려, 2시간 기다려, 안 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2명한테 했는데 2명도 안 받아. 3명한테 했는데 3명도 다 전화가 안 받아.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분이 빨리 상황 판단해서 배를 돈 주고, 돈이 얼마 들어도 빌려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분도 다 살았어요. 근데 아유, 어련히 올까? 잘 오러서 오겠지. 소주 한잔 먹고서 올 거야. 이렇게 방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안 오니까 그때서 해경 찾아가서 SOS를 한 거야. 그러면 가분이 이미 멀어 죽은 거죠. 지금 5월달이면은요, 5월달, 4월달이면 수온이 굉장히 찹니다. 저도 잠수를 해보지만 사람이 물속에서요 생존할 수 있는 거 있죠. 말이 뭐 교과서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한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30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저같이 비리비리한 놈들은요 들어가면 5분 안에 죽어요. 안 됩니다. 생각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간 일행들도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배 타고 다닐 때 가급적이면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 안 탑니다. 절대 바다를 아는 사람. 제가 그래서 제 배 안 갖고 가면 다른 배, 선장배 같이 타고 나가고, 아니면 내 배로 같이 나가고. 배를 아는 사람이 배를 타야 편한 거예요. 편하기도 하지만 안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로프나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라는 거. 전곡항 진짜 중요한 거 빠뜨렸네. 전곡항 사고. 부표가 아마 그분들이 먼저 나올 때 그 똑같은 길로 왔어도 그때는 물이 다 안 빠졌을 거예요. 그 내려주고 갔어요. 오는 과정에 물이 이제 더 빠졌겠죠. 그럼 로프가 이렇게, 우리 화살 보면 로프 탁 당기면 화살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화살의 그 실이 배를 쫙 당기다 어느 시점에 팍 당기는 거예요. 로프가, 앙카가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당기죠.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보기엔 순간적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조끼 입으면 뭐래? 이미 추운데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았죠. 다른 배가 있었으면 아주 죽을 일이 없죠. 근데 그거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몰라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본인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화살 시일이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표 큰 거 옆에도 갈 때는 반드시 500m, 300m 꼭 뛰어라. 그러면 서해안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조가 막 물이 막 빠질 때 더 그거 계산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똑같은 요즘 프로탁 항로 그래놓고 하죠. 그게 똑같은 길로 오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미리미리 멀리 돌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도요, 거기에서 그런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군함하고 상선들, 여객선들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빠른 것 같죠. 상선들은 35노트 나옵니다. 속도를 안 내고 내향이니까 천천히 가서 그렇지, 우리가 눈으로 항상 보는 것들은 먼 바다 나가면요 엄청 빠릅니다. 못 따라갑니다. 이랬다갖고. 뭐 군함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해경선들도, 경비정들도 보면 35노트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근데 그런 배를 우리가 뭐 바람 휘날리니까 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까부는 겁니다. 그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다에서는 큰 게 대장이에요. 도로 위에서도 조그만 차가 큰 차한테 받치면 골프공이에요. 골프공. 바다도 똑같아요. 뭐 주부 빼니까 튕겨나갈 거야. 천만의 말씀 깔고 갑니다. 모든 거는 밑에 깔리면 그냥 물로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요건 뭐 콤비니까 튕길 거야. 웃기고 있네. 절대 안 튕깁니다. 그 착각하지 마시고 대형선들 조심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형 어선들 그래도 한 4-50km 내지는 100km 넘게 나가서 조업하는 배들, 저녁에 들어올 때 그런 배들 옆에서 깔짝거리다가 꼭 사고를 당합니다. 삽시도 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제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큰 배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 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틀 3일씩 그냥 바다에서 잠도 안 자고 조업을 합니다. 그러면 다 졸아요. 다 조는 게 아니라 다 잡니다.
이러는 사람들 피곤해서 자고, 선장도 날바꿔서 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니까 오기는 와야 되겠고, 고기는 갖다 경매를 해야 되겠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동항법을 답니다. 그리고 자동항법으로 와요. 그러고 옵니다. 이게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괜히 저 배가 비켜갈 거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실제로. 시동 걸어놓고, 한 10m까지 있어 봤어요. 나 다시 들어. 그냥 가. 내가 도망가지. 깔리면 내가 죽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말만 들었는데, 실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바쳐 써서 하시고요. 조류 방향에 의한 상황 판단. 조류가 흐를 때 그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시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다 나가셔서 제가 말로는 것보다 살인물에 물 빠지면서 한 군데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 저기 여가 있으니까 물이 어떤 소용돌이가 치더라. 여가 있으니까 이건 눈으로 깨우치셔야 돼. 누가 이거 설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섬과 섬 분명히 속려 있습니다. 어디가 더 큰 여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남쪽이 더 큰 여가 있고요, 북쪽은 좀 깊은 여가 있습니다. 섬물 중심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밀물 썰물에 그 물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시각적인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 주변에 가면 이제 제가 자꾸 인명 때문에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섬 주변에 가면요, 봄 가을에 한여름과 한겨울은 안 합니다. 근데 봄 가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해삼 채취, 전복 채취를 합니다. 가다 보면 배 앞부분에 이렇게 선수 부분도 노랗게 반 이상 칠해진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잠수기 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잠수기 전용선이고 허가가 있는 배들이니까 아주 내놓고 노란색 칠해놓고 하는데, 그 허가도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잠수기 배가 노란색 칠해있는 배가 보인다 그러면 그 배에서는 최소한 300m, 500m 또 돌아야 돼요. 왜? 그 줄이요, 그 사람들이 끌고 들어가 갖고 물속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보트로 그 줄이 또 뜹니다. 문제는 공기를 넣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한번 팍 치고 나가면 간단해요. 물속에 있는 사람 브라보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자기가 저거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 납을 못 빼면 죽는 겁니다. 납을 탈착을 그나마 정신 차리면 하겠죠. 그럼 붕 떠요. 붕 뜨면은 빠른 시간 내에 챔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바다에서 챔버 몇 시간이죠. 그러면 이미 산소 마취, 질소 마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주변 해녀들도, 특히 해녀들도 많이 물질을 합니다. 근데 머리 올라올 때 치고 지나간다는 상상, 설마 나겠느냐 하겠지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거, 제 경험상으로 대형이 아니고 항로였습니다. 이파도 앞이니까 잠수함이 가는데 잠수함이 붕 떠요. 자,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합니다. 왜 기절하느냐? 상상을 안 하는구나. 잠수함이 뜬다는 건, 야, 저 첨단 장비가 나를 몰라봐? 작년에도 그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하고 상선하고 부딪힌 거예요. 상선도요, 당직이 항상 눈 뜨고 있어요. 일반 군함들도요, 두 사람이서 꼭 전망대 꼭대기가 두 사람이 육안으로도 하고 기계로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 그 다음에 낚시터 가면 요즘에 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만은, 그냥 거기서 그냥 파도를 있는 대로 일으키고 갑니다. 아이고, 미쳐버리죠. 그냥 낚시하다 말고. 여러분들도 항로에서, 특히 항로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낚시터에서는 그냥 안하무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레저는, 저건 레저인이 아니다, 상놈이다. 난 솔직히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급해서 응급환자 싣고 나간다 그러면 오케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죽을 일도 아닌데 낚시가 가지고 그 한두 마리 더 잡겠다고 마음이 급한 거죠. 결국은 한두 마리 빨리 나오지도 않아요. 보장만 있으면은 뭐 엔진 10개 달고 하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남한테 안 주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 트레일러에 막 민물 뿌려줘야 되는데 민물도 구할 때도 없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할 때도 없고 그냥 일단 또 아이스박스에 생선이 또 이게 썩을 것 같고 빨리 가서 또 이것도 해 떠가지고 또 이거 야 내가 잡았어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 근데 가급적이면 물 뿌리세요. 물 뿌리는 게 맞는 겁니다. 특히 스프링 부분, 하부, 엑셀 부분, 허브 부분 뿌리셔야 돼요. 딴 데는 뭐 별 문제 없는데 그건 꼭 배는 닦고도 트레일러는 또 안 닦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근데 돈 많으면 뭐 해야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젊었을 때부터 트레일러를 가지고 배지를 이렇게 실무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 진짜 저도 경험에서 온 터득한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 이거 할 뻔했지만 물속에서 명이 긴 좀 살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레일러를 누구보다도 많이 끌고 다녔다고 자부할 수 있고 365일 바다 안 간 해외 출장 아니면 안 간 날이 없고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들보다는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도 안 타본 사람이 배를 설계하고 배를 건조하는 거 그거 맞는 상황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를 직접 끌고 견인해서 내가 매일 다녀보고 경험한 노하우에서 온 거하고 그냥 물건만 수입해서 조립해서 그냥 파는 거하고 장사꾼 개념은 저하고 좀 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그 텔라이트 방수 부분 사이드등 방수 부분 그 선과 선이 만날 때 방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그 제일 유명한 게 어디 있죠? 이지로다. 그 회사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 때 이거 참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 운행할 때 불이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거 환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걸 몸으로 느끼지 않고서는 누가 그 금형 파가지고 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지금 트레일러 업체들 다 보십시오. 없습니다. 허브 하나 만드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전기 연결하는 커넥터 하나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희는요 금형이라는 금형체가 다 팝니다.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는 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싼게 비지떡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도로 위에서 한번 떼굴떼굴 하면 견적이 출연료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속상한 건 두 번째 문제고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제품을 살 때는 제일 비싼 걸 삽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왜 그러냐? 모르는 건 아는 건 내가 고쳤을 수 있지만 모르는 건 고쳤을 수가 없어요. 결국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싼 게 돈이 더 들어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안전하고 좋은 보팅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더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